연력학, 온도와 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하고 열이 뭐가 차이가 있냐? 온도 변화는 뭐 때문에 생겨? 열의 출입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럼 열은 온도 변화를 시키는 원인. 그럼 온도는 예를 들어서 야 내일 30도씨가 넘는데 그럼 어때? 아씨 덥겠네. 내일 영하 10도래. 아 춥겠네. 그럼 우리가 온도를 보고 덥다 춥다. 이건 우리가 경험치지. 아 0도씨 밑으로 0도씨에서 얼음이 오니까 영하 추워. 한 10도씨 밑으로 떨어지면 좀 춥지. 30도씨 올라가면 한 28도씨 이상 올라가면 더워. 우리 경험치지. 그럼 온도는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한 거고요. 열은 온도계의 눈금을 변화시키거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열 출입하면 또 뭐가 변하지? 얼음이 열을 흡수하면 액체로 변하고 또 더 열을 흡수하면 기체로 변하지. 상태 변화를 시키는 원인을 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은 물체 내부의 분자운동이 나타나는 에너지. 그래서 상태 변화를 시키거나 구체적으로 온도 변화를 시키는 요인을 열이라고 합니다. 자, 열은 에너지야. 에너지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열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역학이라는 게 이 기체가 열을 받아서 하는 일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열역학이다.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 아까 30도씨, 0도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섭씨 온도야. 온도가 영어로 뭐야? 템퍼러처지. 그래서 스몰 t. 우리 앞에서 계속 시간 t라고 배웠지. 열역학에서의 t는 온도 t야. 열역학에서의 t는 온도 t야. 그럼 섭씨 온도의 단위는 뭐야? 도씨지 도씨. 몇 도씨 이렇게 하지. 그럼 섭씨 온도의 기준은 야 물이 몇 도씨에서 얼어? 0도씨에서 얼어. 물이 몇 도씨에서 끓어? 100도씨에서 끓어. 물은 0도씨에서 끓고 100도씨 아니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어. 그래서 얘가 어느 점 넘는 점 갖고 얘가 끓는 점. 그래서 몇 등분 했어? 100등분. 그래서 어느 점 이하가 우리가 고체 상태고 어느 점과 끓는 점 차이가 액체 상태고 끓는 점 이상이 기체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누가 알려줬어? 야 0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는 걸 알려줬어? 약속한 거야. 얼 때가 0이고 끓을 때가 100이야. 그냥 100등분해. 이렇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자, 그럼 절대온도, 라지 T. 이건 우리 과학에서 쓰는 거지. 절대온도 단위가 뭐지? K라고 쓰고 우리 뭐라고 읽는다? 켈빈이라고 읽어준다. 맨날 이거 우리 언제 제일 먼저 배웠어? 통합과학 할 때 배우나? 통합과학 할 때 태양이 아니라 핵융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이야. 뭐 이런 거. 뭐 우주의 온도가 현재 우주의 온도가 2.7 켈빈이야. 빅뱅은 뭐 38만 년이 지나고 뭐 한 3000 켈빈쯤 됐어.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 배웠나? 중학교 때는 안 배우지. 그래서 절대 온도는 과학에서 쓰는 온도인데 물의 어느 점이 얘는 273 켈빈이야. 273 켈빈이야. 물의 끓는 점이 373 켈빈이야. 그럼 얘도 몇 등분 했어? 100등분. 그래서 절대온도 라지 T라고 얘기해요. 그럼 섭씨온도와 절대온도의 관계 0이 273이지. 그럼 라지 T는 섭씨온도 더하기 273을 하면 절대온도 라지 T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섭씨온도 27도씨는 여기다 270 정도 하면 되니까 약 300켈빈. 약이 아니라 300켈빈. 자, 하씨 온도는 우리가 F라고 하는데 얘는 하씨 몇 도 이렇게 단위가 하씨 몇 도.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미국에서 쓰는 거야. 미국에서. 그럼 얘는 물의 어느 점을 하씨 32도 이렇게 해놨고요. 물의 끓는 점을 하씨 212도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등분했냐면 180등분해.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미국 애들은 우리
전 세계에 국제 공용 단위가 있는데 이 새끼들은 지네 먼 데로 쓰잖아. 미터 안 쓰지. 마일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뭐 피트, 뭐 피트 이런 거 쓰고 단위. 또 지네 마음대로 해. 국제 다 표준이. 온도도 하시 온도를 씁니다. 자, 그럼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의 관계가 그럼 하시 온도 F는 5분의 9T 플러스 32가 하시 온도예요. 0 넣으면 어떻게 돼? 32 되지. 100 넣으면 어떻게 돼? 212 되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습니다. 아마 이건 안 배울 겁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절대 온도 얘기할 거예요. 이제 절대 온도 얘기할 겁니다. 절대 온도.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게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열량 Q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이 열량 얘기가 우리 화학 제일 마지막 4단원 산화환원 끝나고 이 열량이 나와. 흡열 반응, 발열 반응 해가지고 거기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물리에서 나오진 않을 거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열량 Q, 열출입량, 열량 Q라고 하는데 이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에 비례해. 다 비례해. 그럼 비열이라는 게 뭐지? 어떤 물질 1g 또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럼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온도를 1도씨 높이기 위해서 열이 많이 필요해. 그럼 비열이 크면 똑같은 물질이라도 비열이 크면 어떻게 돼? 열을 많이 받았으니까 열하고 비열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질량. 물 100g 있고 물 200g인데 얘 온도가 10도씨에서 20도씨로 변했대. 똑같이. 그럼 물 200g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열을 더 많이 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온도 변화 10도씨에서 20도씨로 10도씨로 변했을 때하고 똑같은 질량의 물을 10도씨에서 30도씨로 20도씨로 변할 때 열량이 2배가 더 필요해. 비례 열량 Q는 Cm 델타. 그래서 우리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하루의 변화로 해풍과 유풍.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유풍이 분다. 그 다음에 1년의 변화로 겨울에는 계절풍, 겨울에는 북서계절풍, 여름에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이 분다. 그러니까 해풍과 유풍, 북서계절풍, 남동계절풍이 부는 게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 그러니까 물의 비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육지의 비열은 작고, 그러니까 육지는 온도가 잘 변해. 바다는 온도가 거의 일정한데. 그래서 육지의 온도 변화로 인해서 해리풍과 계절풍이 나타난다. 자,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킬로칼로리. 에너지니까 뭘 써? 마찬가지 줄을 쓰겠지. 그래서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열의 일당량은 1칼로리는 약 4.2줄의 에너지를 갖는다. 이게 열의 일당량이에요. 1칼로리는 4.2줄.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 영양소 할 때 3대 영양소가 뭐야? 탄단지 맞나요? 탄단지? 그럼 우리가 주요 에너지원이 뭔지? 그래서 이 탄단지 3대 영양소가 에너지원이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이 발생하고요.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자, 탄수화물 농락이지. 탄수화물은 g당 4kcal래. 그럼 탄수화물 1g이면 얼마큼일까? 밥 한 5알이면 1g 될까? 밥 해가지고 우리가 쌀로 밥 지어가지고 밥 5알이면 1g 될까? 뭐 대충 뭐 밥 8알이 1g이라고 치자. 많이 쳐서 밥 알이 10개면은 1g보다 더 클 것 같긴 한데 작을래나? 모르겠다. 근데 1g이 4kcal인데 야 1칼로리가 4.2줄이면 1kcal면 얼마가 돼? 4200줄이 되겠지. 그럼 밥 8알로 여기에 4 곱하면 어떻게 돼? 4200 곱하기 4니까 얼마가 되지? 16800줄인가요? 그럼 1kg이 약 몇 뉴턴이야? 10뉴턴이지? 그럼 이 10뉴턴, 이 무게 10뉴턴짜리 내가 1m로 올리면 얼마가 돼? 10줄이지? 그럼 내가 1680번을 들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였어. 밥 8알에.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아령 1kg짜리를 1680번 들 수 있다는 얘기야. 밥 8알입니다.
그럼 지방은 더하겠지? 1g당 9kcal가 발생하니까. 그렇다고요. 이게 열의 일당량입니다. 자, 우리 열평형이 되었다. 자, 요거 우리 열역학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맞나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지면 뭐 시원하거나 뜨거워. 근데 계속 대고 있으면, 선생님 여기다 책상에다 손을 대고 있으면 시원해. 근데 조금 지나면 안 시원해. 왜 그럴까? 시원하다고 느낀 거는 뭐야? 내 손의 온도가 책상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이지. 그럼 만지면 어떻게 돼? 내 손에 있는 열이 책상으로 막 간다고. 언제까지 이동할까요? 온도가 같아질 때. 그 온도가 같아지는 게 열평형 상태고요. 이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는 온도가 높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항상 같다. 그것을 우리가 열량 보존의 법칙,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물리 선생님 나이 좀 드신 분이고 낼 수도 있겠다. 그 비열구해라고. 혹시 그걸 배웠네? 어떤 물 200g에다가 뭐 구리를 뭐 가열해서 100도씨를 넣어서 했더니 이 물의 온도가 10도씨였는데 이 물이 뭐 20도씨로 변하고 그랬을 때 이 구리의 비열을 구해라 뭐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배우면 얘기하세요. 예전에 나왔던 예전에는 이게 교과서에 있어서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거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질의 비열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비열 아까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연력량도 패스. 연력량은 이게 연력량이에요. 아까 선생님 Q는 CM 델타 T라고 할 때 요거 두 개를 곱한 값이 연력량이에요. 아니지. 맞아. 연력량 라지 C. 연력량. 비열 곱하기 질량을 연력량. 그러면 열량 Q는 연력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게 열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마 화학에서 주로 다룰 겁니다. 이게 화학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 제 1법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교재가 이거 내용만 이렇게 실어놔가지고 선생님이 이따가 그래프 정리해 주는 거는 여기 86쪽에다 정리를 하고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는 지금 88쪽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그래프 나와서 정리해 주는 거는 86쪽에 정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왜 넘어갔지? 이거 아닌데. 자,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그럼 열량 Q, 이게 열량 Q지. 그럼 이게 우리가 출입한 열량이에요. 출입한 열량. 그러니까 출입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 어떤 물체. 이걸 뭐 우리가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열이라는 걸 에너지를 이렇게 얻어. 그럼 이건 뭐야? 흡열 반응. 네? 흡열 반응.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흡열 반응하니까 얘는 온도가 여기에 있는 열을 흡수한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주변이야. 그럼 열을 흡수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되고 이 물체 온도는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고 이 물체 온도는 올라가겠지. 그럼 발열 반응.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이걸 발열 반응, 열을 발생시킨다. 그럼 내가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줬다는 얘기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고 이 물체 온도는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그럼 요 출입한 열량을 이걸 우리가 Q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흡열과 발열. 흡열과 발열이 있는 거야. 흡열과 발열. 이게 뭐라고요? 열량? 열이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열도? 에너지야, 에너지. 이것도 에너지인 거야, 에너지. 열도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 에너지. 자, 근데 에너지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흡수했다라고 칩시다. 내가 물체야. 그럼 내가 요 에너지, 이 에너지라고 할까?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했어요. 이만큼. 그럼 난 이만큼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외부의
2를 한다. 이게 1이야. 1W. 1. 자, 외부에 2를 하거나 여기 라지 U라고 썼지. 라지 U.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내부 에너지는 지금 선생님을 기준으로 잡았잖아. 내가 가진 에너지. 그럼 내가 가진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델타. 변한다 이거. 그럼 다시 이 열은 뭘 할 수 있어? 내가 다 가져서 나의 내부 에너지가 변하거나 난 뭘 할 수 있어?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열을 흡수했어. 그럼 내가 열을 흡수하면 나는 나의 이걸 내가 다 가지면 내가 내부 에너지가 변하겠지. 내부 에너지가 변하거나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무슨 값으로 보냐면 PV 값으로 봅니다. PV. 자, PV. P가 뭘까요? 좀 이따 하긴 할 거예요. P가 뭘까요? 프리슈, 압력. V가 뭔가요? 볼륨, 부피.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로 본다 이거. 그 다음에 한일은 P 델타 V. 한일은 P 델타 V로 볼 겁니다. 지금 얘기한 PV, PV네. 근데 얘는 P 델타 V. 델타가 뭐라고요? 변화량. 그러니까 압력에다 부피 변화량, 압력에다 부피 변화량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왜 이걸로 보는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기체가 가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기체가 가진 내부, 기체가 가진 에너지. 근데 우리 여기서 조건이 있어. 우리 물리 앞에서 배울 때도 마찰이 없다면 뭐 이런 거 배우지.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그럼 이 기체도 막 움직이면 공기와의 마찰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 공기가 이 기체가 이루는 거지만 막 충돌하면 이 기체도 에너지 손실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에너지 손실이 얼마큼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 기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상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이데얼 가스 해서 이상기체. 이상기체. 그래서 나중에 화학투 가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뭐 이런 얘기. 선생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를 해줄 건데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 기체가 가진 에너지인데 그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 손실 없는 거야. 자 그럼 이상기체 얘기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이상기체는 부피가 0이야. 이상기체, 이 기체가 가진 부피가 0이야. 그럼 부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뭘 어떻게 부피라고 얘기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길이잖아. 이건 길이의 상승인 거잖아. 부피라고 하는 거는 맞나요? 길이를 무시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상기체가 가진 에너지는 얘는 이 이상기체, 이 기체도 물체니까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잖아.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체가 가진 에너지는 기체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때 기체가 이상기체인데 이 이상기체는 부피가 0이라고.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mgh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러면 길이를 무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기체의 포텐셜. 왜? 이상기체의 부피를 무시하니까. 길이를 무시한. 높이도 없겠지.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이상기체가 가진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얘기를 한다. 대신에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라는 뜻이야. 됐니? 여기 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면 몰수야, 몰수. 분자수, 몰수. 기체 한 개가 가진 에너지가 1이야. 그럼 이 기체가 2개 있으면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어? 2. 그럼 이 기체가 10개 있으면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어? 10. 그래서 분자수에 비례한다. 이해되셨네? 그럼 기체가 가진 내부 에너지는 분자수에 비례해. 분자수에 비례해. 화학에서 몰수라고 얘기하지? 몰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체가 가진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에서 뭐 포텐셜 에너지 MGH 길이 무시하니까 MGH 무시한다라고 했지.
그럼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 합에 비례해. 이렇게 식으면 에이, 그냥 운동 에너지의 총합. 운동 에너지에 비례해. 이게 뭐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인데 그냥 운동 에너지. 왜냐하면 여기서 왜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기체는 존나 빠르고 어떤 기체는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을 가진 기체더라도 열이 가까운 애는 에너지가 많아서 막 빠르게 운동할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질소 분자는 온도가 낮아서 저 에어컨 앞에 있는 질소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 기체가 가진 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요, 오로지 절대 온도 T에 비례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2분의 3kT라고 해서 슈테판 볼츠만의 상수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자, 기체가 가진 내부 에너지는 몰수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고? 절대 온도 T에 비례. 그래서 기체가 가진 내부 에너지는 몰수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해.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직 이거 안 나왔지? 아직 이거 안 나왔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지워도 될까요? 자, 그럼 기체가 한 일. 자, 기체가 한 일. 자, 여기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기체들이 이렇게 막, 기체들은 우리가 이상기체에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면서, 직선 운동, 곡선 운동하면 안 돼. 직선 운동하면서 얘가 운동하면 어떻게 돼? 쾅 충돌하지. 이 충돌 시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얘가 충돌 시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가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막 너 세게 들면 압력이 너무 세요 이런 얘기하지. 압력이 힘이야. 우리 힘 F 계속 배웠잖아. 근데 이 압력은 힘보다 더 구체적인 힘이야. 말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압력도 힘이라고 생각. 그냥 압력하면 뭔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그냥 압력이 힘인 거야. 근데 내가 힘을 준다라고 하면 물체가 전체가 받은 힘인데 얘는 구체적인 힘이야. 우리가 압력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볼펜인데 여기 볼펜 뒤로 이렇게 누르면 아파. 막 자국도 나고 아파. 근데 내가 똑같은 힘으로 이 볼펜 이거 갖다 대기만 해도 아파. 그럼 내가 아까 똑같은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 손 뚫린다고. 그럼 뭘 같아? 힘의 크기는 같아. 근데 뭐가 달라졌어? 얘는 왜 손 뚫려? 접촉면에 면적이 좁을수록. 그래서 우리 주사관은 살짝 갖다 보면 쑥 들어가지.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압력도 힘이야.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힘의 단위 뉴턴. 단위 면적은 미터 제곱미터.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생기는 힘이 압력이야. 그래서 1뉴턴 퍼 제곱미터를 우리가 1파스칼이라고 얘기합니다. 헥토파스칼 들어봤지? 1013 헥토파스칼 이런 얘기하죠. 76cm의 수은기둥, 그것도 기압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1기압은 우리 대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대기 1000km 높이의 공기의 압력이 1기압이지? 그럼 이게 우리가 76cm의 수은이 원소결로 H지? 76cm의 수은기둥하고 똑같고, 이게 약 760mmHg가 똑같고, 얘를 물기둥으로 하면 1013, 물기둥이 약 10m 높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 1013cm H2야. 그래서 우리가 1013 헥토파스칼 이게 1기압이 되고, 그 다음에 1013 밀리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1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1기압 이렇다고요. 자, 파스칼 이게 기압의 단위인데, 그럼 우리가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기체가 막 운동을 해. 그럼 압력이 생겨서 이 피스톤을 이렇게 밀었어.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기체가 한 일은 W는 FS 이렇게 되지. 1W는 FS.
자, 그럼 P는 A분의 F가 되니까 따라서 F는 뭐가 돼? PA 이렇게 되나요?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힘이 되는 거지. 그럼 F 대신 P, A. 이게 이제 AI. 이게 A 단면적 A. 필통의 단면적. 그 다음 여기 델타 L. 길이, 민 길이, 이동거리. 그럼 면적 곱하기 이동거리가 뭐야? 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지, 높이. 면적 곱하기 높이가 뭐야? 부피 맞나요? 그럼 얘가 P 델타 V가 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 연력학 제일법칙 할 때 어디 갔어? 한 일을 뭘로 본다고 했어? P 델타 V로 본다라고 했지? 그래, 기체가 한 일을 P 아이고 왜 거꾸로 가는? 기체가 한 일을 우리가 P 델타 V로 본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이미 아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 설명했는데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왜 PV 값으로 보는지 그걸 얘기를 할게요. 자, 다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빨리 할게요.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 기체에 관한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걸 우리가 이상기체를 해요. 기체에 관한 세 가지 법칙 뭔지 아니? 우리 다 배웠어.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아니냐? 아무튼 다 배웠어. 니네가 자유학년제라서 그때 공부를 안 해서 그럴 거야. 자, 먼저 샤를의 법칙. 자, 샤를의 법칙은 부피하고 절대 온도가 비례한다. 단, 뭐가 일정할 때? 압력과 몰수가 일정할 때. 자, 그 다음 보일의 법칙. 얘는 압력과 부피가 있는데 얘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 그냥 압력이 큰 부피가 줄어들어.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단, 뭐가 일정할 때? 온도와 몰수가 일정할 때. 자, 그 다음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야?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수를 가져. 이 얘기지. 그래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해. 단, 뭐가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맞나요? 자, 그럼 얘를 다 합쳐봐. 그럼 부피는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하지. 이해되셨나요? 양쪽에 P를 곱해. 그럼 P, V는 뭐에 비례? NT지. 그럼 얘를 는으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는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기체 상수 R이라는 걸 곱하면 이게 같아지는 거야. 는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자, 그럼 그래서 이제 PV는 NRT 이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압력. 이거 뭐라 그래? P. 이거 뭐라 그래? 몰수. 뭐야? 상수. 0.82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얘는 뭐? 절대온도. 이해되셨나요? 그럼 기체가 가진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 NT에 비례한다고 했지? 됐니? 그럼 NT, 상수는 어차피 일정한 값이잖아. 그럼 NT는 뭐에 비례해? PV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PV 값으로 본다. 이해되셨나요? 자, 기체에 관한 일 한 가지만 더 잠깐만 하고요. 잠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V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여기가 한 점 A고 여기가 한 점 B라고 할까요? 그럼 A에서 B로 갔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맞니? 그럼 요 아랫부분의 면적이 P 델타 V가 되고 한 1이 되는 거야. 여기 P 델타 V지? P 델타 V. 그럼 A에서 B로 갔다 1 했다. 그 1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B에서 A로 왔다 2를 받았다. 그럼 2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 부호는 뭐 나중에는 저거 하고 뭐 부호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1 했다 1 받았다. 이해되시나요? 누가? 물체가. 그럼 다시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가 열 에너지고 내부 에너지고 1도 에너지인 거지. 1은 에너지 전환의 매개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에너지 변환에 대한 설명, 에너지 보존에 관한 법칙에 대한 연력학 제일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갖고 네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요 네 가지 변화할 때는 선생님 앞에 정리하라고 했지?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계속 해볼게요. 오늘 네 가지 법칙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가지 변화. 그 네 가지 변화가 뭐냐면 지금 우리 열량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그럼 네 가지 변화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얘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얘가 열 출입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단열. 열을 차단한 채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얘네 둘만 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말은 이게 뭐야?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두번 변화. 그 다음 일이 없는 거야. 그럼 셋 다 변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일정할 때, 이렇게 일정할 때, 이렇게 일정할 때, 셋 다 변할 때. 그래서 네 가지의 변화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등압. 등압은 나중에 하자. 등적부터 등적. 자, 등이라는 게 뭐야? 우리 등가속도 할 때 일정할 등이라고 했지. 가속도가 일정해. 이건 적. 야, 미적이 뭐야? 미분 가속도를 미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적분이 뭐야? 적이 무슨 적자냐? 쌓일 적자지. 이 적이 부피야. 쌓이다, 부피. 그럼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다시 얘는 뭘로 본다고? P V 값으로 보는 거고 얘는 P 델타 V로 보는데 얘가 부피가 일정해. 부피 변화가 없어. 그럼 얘가 0이지. 그럼 이게 없는 거야. 등적. 너 등적 틀렸지? 네, 등적. 그러니까 등적은 일정해. 뭐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해. 그럼 얘는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럼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없는 거야. 이거. 이게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이게 어떤 거니까? Q는 델타 U가 되겠지. 그럼 열을 흡수한 만큼 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한다 이 말이고, 열을 방출하면 내가 방출한 만큼 내 내부 에너지가 변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 그럼 간단한 얘기야.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흡수한 만큼 나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나의 에너지를 방출한 만큼 내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해되셨나요? Q는 델타 U. 됐나요? 그럼 등적이야, 등적. 자, 그럼 여기 압력하고 부피. 여기가 지금 세로축이고 여기 압력이지. 세로축이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야. 그럼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한다고 요렇게 변하는 거야. 너 말고 딴 거부터 할 거 그랬나? 요렇게 변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부피 변화가 없지? 그럼 온도는 A가 높을까 B가 높을까? 우리 온도는 뭐 본다라고 했지?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내부 에너지를 뭐 본다고 했어? PV. 이게 온도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그럼 온도는 누가 더 높아? T2가 T1보다 온도가 높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라지 T야, 라지 T. T2가 T1보다 온도가 높다. 이해되시나요? 됐지? 그럼 A에서 B로 변했다라는 말은 온도가 어떻게 됐어? 증가한 거지. 그럼 나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럼 얘 아니 밑에 있으니까 얘는 흡열 과정이야. 흡열 변화. 흡열 과정. 그럼 PV 값이 어떻게 됐어? PV 값이 증가했지. 그럼 온도가 증가했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지. 한 일 했어? 일은 부피 변화가 있어야지 일을 한 거라고. 부피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0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흡열. 이거 이해되시네? 자, 그럼 B에서 A. B에서 A. 온도가 낮아진 거지. 그럼 내가 발열 과정이야. 열을 방출한 거야. 발열 과정. 열을 방출. 열을 흡수. 그럼 PV 값이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온도가 어떻게 돼? 감소했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한 일은 마찬가지. 이게 등적 과정. 이 등적 과정 또는 이렇게 정적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정적. 일정의 적, 부피가 일정의 이 뜻이. 정적, 등적. 정자하고 등자하고 같이 쓰는 거야. 같을 등, 일정할 정, 뭐 한자로. 자, 그래서 기체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과 온도가 변하는 과정으로 부피가 일정하면 한 일이 0이므로 기체가 받은 열량은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사용된다. 열을 흡수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열을 방출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방출. 그래서 열량 Q는 내부 에너지 변화야.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등원. 온이 뭐야? 온도지. 얘는 일정해. 뭐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해. 그럼 얘는 요 과정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EP라고 하고 여기 V라고 할게요. 여기가 EV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P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자, A 온도는 뭘로 본다고? PV로 본다고 했지. 그럼 A는 EPV지. B도 EPV지.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 이해됐니? 온도가 일정해. 그럼 A에서 B는 온도가 일정한 채로 등원. 부피는 어떻게 됐어? 커졌다. 팽창했다. 맞나요? 그래서 등원, 팽창이라고 합니다. 됐니? 이게 뭐야? 이만큼이야? 한 1W 이렇게 됐지? 그럼 PV 값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해. 내부 에너지도 일정해. 일은 했어. 플러스 값을 가졌어. 자, 그럼 봐봐. 온도가 내부 에너지라고 했지? 그러면 야, 나는 분명 일했어. 나 일한 만큼 내 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10줄 일했으면 내가 10줄만큼 우리 앞에서 일이라고 하는 게 뭘 일이라고 했지? 에너지 전환의 매개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일한 만큼 내 에너지 감소해야 되잖아. 그럼 왜 에너지가 안 줄었지? 온도가 왜 일정하지? 10줄을 일한 만큼 흡수한 거야. 왜? 그럼 얘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 흡열 과정.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얼마만큼 흡수했어? 얘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게 없는 거지? 그럼 얘는 Q는 W의 관계. 열을 흡수한 만큼 일했다. 열을 흡수한 만큼 일했다. 일한 만큼, 일을 받은 만큼. 그러니까 열을 흡수한 만큼 일했다. 이렇게 되고, 그럼 거꾸로 이 일을 받은 만큼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그래야 온도가 일정해. 그럼 거꾸로 B에서 A는 자, 일을 받았어. 일도 뭐라고요? 에너지. 내 에너지를 받았어. 근데 왜 내 온도가 일정하지? 이 일을 받은 만큼 열을 방출한 거야. 그럼 내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B에서 A는 등원, 압축. 그럼 PV 값이 일정해. 온도도 일정해. 그럼 내부 에너지도 일정해. 한 일을 받았어. 그러니까 에너지
1이 에너지야. 1을 받았어.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렇게. 그럼 1을 받은 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발열가죠. 그럼 여기서 열을 얼마만큼 흡수했니? 1만큼. 열을 얼마만큼 방출했니? 받은 1만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기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체 압력과 온도가 변하는 과정이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야. 아, 요게 0이야.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야. 그럼 외부에서 공급된 열량만큼 모두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있던 외부에서 에너지 열을 받은 만큼 그대로 일을 하고 일을 받은 만큼 일도 에너지 일을 받은 만큼 그대로 방출한다. 그럼 나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겠지. 되셨나요? 오케이. 다음 단열. 봤었니? 우리 단열이라는 말을 우리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중학교 때 구름의 생성 과정에서 자, 구름이 어디 있지? 일단 하늘에 있어.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공기가 뭐 해야 돼? 상승해야 돼. 그럼 이 상승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커져 작아져? 위로 갈수록 공기가 유박하니까 압력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압력이 작아진 부피가 팽창이에요. 이때 팽창이 단열 팽창이야. 그럼 단열 팽창한 다음에 온도가 하강한대. 온도가 하강하면 수증기가 응결해. 그 응결된 수증기를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단열 팽창. 그럼 단열. 자, 뭐 했어? 차단해. 차단해. 뭐? 열 에너지를 차단해. 이게 없는 거. 그러니까 열 출입이 없다는 얘기죠. 열 출입이 없다. 그럼 델타 U는 W 내부 에너지의 변화만큼 한 일을 한다. 일을 한다 이거. 됐나요? 자, 그럼 A에서 B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그럼 온도 T1, T2 온도가 누가 높아? T1이 T2보다 커. 왜? PV 값이 크니까. 자, 그럼 A에서 B를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A에서 B로 가면 이 PV 값이 감소해. 그럼 온도도 감소해. 그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 한일, 일함, 이게 뭐? W 플러스 값 한일이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 팽창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기체가 부피가 팽창했어. 그럼 외부로 내가 일을 했어. 근데 에너지 공급이 있어 없어? 에너지 공급 없이 내가 일만 했으니까 어떻게 돼? 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위에서 이 단열 압축, 수축, 단열 압축 또는 수축, 단열 압축. 그럼 PV 값이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를 받은 그럼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나중에는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 알아두세요. 외부의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여 온도는 내려간다. 내부 에너지를 뭘로 본다고? 온도, PV 값으로 본다고 했지. 그러니까 PV는 nRT에서 상수가 일정한 NT. 우리 물리에서는 이거 몰수 일정이야. 이 몰수 변하면 이게 화학투가 되는 거, 화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PV 값이 뭐?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몰수가 일정할 때. 근데 내부 에너지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둬야겠지. 그럼 외부의 한 일만큼 외부에서 뭐 한 일이 아니라 받은 일만큼이지. 받은 일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여 뭐야? 이거 똑같은 게 두 개 썼네. 아이. 외부에서 받은 일만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여 온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이거 바꿔야 되는데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갔네. 에이, 선생님 이거 안 고쳤나 보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웠지?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자, 요게 없어. 이게 무슨 거죠? 여기 출입이었어. 단열. 아니? 내부 에너지가 일정 이게 뭐야? 등원. 자, 한 일이 없어. 이게 뭐야? 등적.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있지?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셋다 변화는. 자, 그게 등압 과정입니다. 자, 등압 과정.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부피가 줄었다는 얘기지. 여기 그러면 열출입은 없고 일을 받았다. 그렇지. 일만 외부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더 크니까 내 부피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피가 감소 이렇게 B에서 A로 가고 부피가 감소.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크니까 쭉 줄어든 거야. 이해되셨나요? 등압. 자, 이건 셋다죠. 등압. 등이 뭐라고요? 일정해. 뭐가 일정해? 압력이 일정해. 압력이 일정해.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이렇게 갔어. 온도는 T1이 높아, T2가 높아. 압력이 똑같은데 부피가 더 크니까 T2가 T1보다 온도가 더 높은 거지? 압력은 같은데 부피가 커진 PV 값이 우리가 온도를 보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럼 봐봐. 그럼 나 분명히 일했어. 이만큼 일했어. A에서 B로. 그럼 얘는 등압. 압력이 일정한 채로 오른쪽으로 갔네. 부피 팽창. 등압 팽창이라고 합니다. 등압 팽창. 그럼 PV 값은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PV 값이 증가했죠. 온도가 증가했지. 그럼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했네. E를 했다. 그러면 플러스 값을 갖는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100줄의 에너지를 받았어. 오케이? 근데 이 중에 50만 일했다고 쳐봐. 그럼 50은 내가 가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의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도 했다. 100줄의 일을 받아서 50 내가 갖고 50 일했다. 예를 들자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둘 다 한 거지. 일도 했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A로 이건 등압 수축. 자, B에서 A로 이렇게 이만큼 E를 받았어. E를 받았다. 근데 PV 값이 감소했어. 온도가 내려가고 내부 에너지 감소했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 E를 50만큼 받았어. 근데 내가 내 거 50 보내서 내보내. 그럼 나는 50이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그럼 열 나간 양은 어떻게 되겠어? 100줄만큼의 열을 방출했겠지. 그럼 얘는 흡열 과정이 되는 거고 얘는 발열 과정이 되겠지. 열을 방출했어. 그러면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델타 U 플러스 W야. 그럼 다시.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야. 이건 뭐지? 등압. 자, Q는 델타 U야. 이건 뭐지? 등적.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럼 Q는 W야. 이건 뭐야? 등원. 그럼 델타 U는 W야. 이건 뭐야? 단열.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그거 갖고 이제 PV 값 보고 P 델타 V 값 보고 이제 그래프에서 이거 찾아내는 거. 이것만 알면 뒤에 우리 열기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역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네 가지의 변화. 됐나요? 자, 열역학 제2법칙 다음 시간에 하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종원에도 다 돼 있나? 네. 혹시 워크북 있니? 워크북 있어? 일단 없지. 너는 워크북을 해 그럼. 네. 여기서부터 94, 95, 96, 97쪽까지 읽었어.